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법적인 궁금증을 아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쾌변입니다. 오늘은요, 이 술집에서 싸움에 휘말렸을 때 주먹이 아니라 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답변을 주실 김현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현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사적인 그 부분에서도 많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술집에서 술을 먹다 보면은 이 옆자리에서 갑자기 시비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조용 좀 해! 라고 나온다든지 좀 더 예의 바른 버전으로 좀 조용 좀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러냐 라고 이제 맞받아치게 되면은 바로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이제 욕을 하는 거를 들었다, 또는 좀 심각하게 좀 멱살을 잡았다 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제가 이 주제에 있어서 적임자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은요. 네. 바로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네, 피해자였고요. 네. 불과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얼굴이 마음에 안 들게 생겼는지 그럴 리가 그냥 없는데. 네. 같이 이렇게 술을 한 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옆 네. 테이블에 만취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반말을 하더라고요. 야, 너 몇 살이야? 라고 좀 영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어이가 없네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일어났죠. 왜 그러시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갑자기 다짜고짜 주먹으로 제 머리를 이렇게 퉁 치더라고요. 바로요? 예, 와. 많이 취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네. 예, 유명하신 분이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서. 아. 그 당하고 나니까 제가 이 대처 방법을 제일 잘 압니다. 네. 한번 풀어주시죠. 예, 그 같이 동석하고 있었던 일행이 있었어요. 일행한테 재빨리 동영상 찍어달라.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최소한의 방어만. 왜냐하면 요즘에는 잘못 건드리면요 같이 처벌받습니다. 예.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조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거는 옆 사람한테 바로 좀 찍어달라라고 네. 부탁을 하셨다고 하는 점인데, 이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서 싸움이 시작된 경우 정당 방위의 성립 요건에 맞게 대응을 하면 괜찮을까요? 솔직하게요, 가능하면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현실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요즘 이제 법원에서는 그 범위, 인정되는 범위를 조금 넓혀주려고 하는 추세에 있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상당히 까다로운 요건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방어만 하시고요. 가능하면 그 자리를 피하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절대로 같이 욕하시면 안 됩니다. 욕은 정당방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신데, 과연 최소한의 방어 행위가 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직접? 네, 방어 행위. 네. 누군가가 때리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최소한의 방어일까요? 저는 참고로 유단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일단 가드를 올리시고요. 아. 네, 가세요. 가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밀치면은 정당방위 정도는 성립이 될 거야 라는 식의 정신이 있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면 이 상황 자체가 정당방위로 성립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당방위를 아주 폭넓게 인정한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이렇게 때렸는데 여기서는 나는 정당방위야 라고 해서 또 때리겠죠. 결국에는 싸움이 계속 커지게 됩니다. 네. 서로 자기가 정당방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법원에서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법원이 정당방위를 가능하면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을 때에는 정당방위의 요건들을 막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대로 가능하면 피하시라는 거예요. 네. 정신도 있겠다, 물리적으로도 내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체가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멀리서 좀 조용히 하면서 막 강냉이 던지고 좀 심한 경우에는 뭐 병도 던질 수 있고 컵도 던질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주먹으로 때리는 거하고 뭘 던져서 때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위험할 것 같습니까? 뭘 던지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형사법에는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가지고 폭행을 저지르거나 상해를 저지르면 네. 특수자가 앞에 붙게 돼요. 네. 그래서 더 중한 처벌을 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는 그 사안에 따라서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사람한테 안 맞았을 경우도 있겠죠. 예. 던졌는데 명중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건 죄가 되지 않느냐. 그거는 원래는 죄가 되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아주 위협적인 상황이 되었다. 뭘 던졌는데 네. 그게 상당히 그 피해자로 하여금 무섭게 위협적인 기분을 들게 했다라고 네. 한다면 그거는 또 하나의 협박죄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네. 이렇게 술집에서 싸움이 번졌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 누구는 폭행죄로 처벌받기도 하고 네. 누구는 상해죄로 처벌받기도 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죠? 폭행죄라고 하는 것은요, 위협만 있어도 돼요. 네. 다시 말하면 신체의 유형력으로 인해서 이것도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상해죄는요, 그 결과가 있어야 돼요. 네. 어떤 결과냐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정도. 음. 네, 그게 바로 상해죄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또 처벌에 있어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고 들어보셨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아예. 합의가 아주 중요하겠죠? 네. 근데 상해죄는 합의를 봐줘도 그대로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참작은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술집에서 이 손님끼리 일어나는 문제 말고 만약에 네. 술집에서 난동을 피다가 또는 어떤 사람과 싸우다가 이 술집의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술집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술집 주인분의 잘못은 없죠. 당연히 없죠. 네. 그렇다면 그 기물 파손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죠. 술집 주인분께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전적으로 상대방이 유발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세게 밀었어요. 네. 저는 밀쳐서 아, 기물을 제가 부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런다고 한다면 저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저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과실 비율이 0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가해자한테만 100% 책임이 물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 입장에서 이 술집에서 이 술만 먹으면은 자꾸 문제가 생기는 사람, 이런 거는 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은 좀 고칠 수도 있기 때문에 술을 좀 적당히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총정리 버전으로 딱 결론 지어주시죠. 폭행에서 욕설, 폭행 뭐 이런 거 휘말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글자만 기억하십시오. 증거. 증거 확보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장 영상이 제일 좋겠고요. 그 외에도요, 주변 분들 진술 좀 파악해둘 수 있으면 좀 받아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폭행을 당한 결과, 뭐 상처라든지 병원에 또 다녔었던 내역들, 영수증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받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사를 의뢰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수사에서 조사를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최대한 구체적으로 언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주변 상황들 기억나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해두시면 나중에 신빙성에 있어서 좀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김현진 변호사님과 함께 술집에서 싸움에 휘말렸을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법적인 대응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쾌변을 통해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들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저희 쾌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